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역스페샤에 등장하는 550분의 1 스케일 알파질 메탈릭, 그 1대1 건담 뉴 건담이 서있는 건담 사이드 F 한정판입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건담 베이스, 특히나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한국 발매할 때 사왔어요. 그래서 발매는 2025년 4월 26일 사이드 F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한국은 12월 13일인가부터 발매를 시작을 했어요. 가격은 엔가로 1,500엔, 한국에서는 이제 18,000원에 판매가 됐죠. 일단 박스아트부터 그 1998년도에 박스아트로 쓰인 그 일러스트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좀 달라지긴 했으나 그 시절 감성이 사뭇 묻어있다. 특히나 일러스트 감성이 이게 보면 이 중후한 색감? 이 색채? 일러스트 자체에서 오는 그 시절 감성? 특히나 뉴건담 요즘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이런 것도 좀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했듯 이 상품은 1998년도에 발매한 550분의 1 스케일 알파질의 메탈릭 버전입니다. 안 그래도 그 시절 이 550분의 1 스케일의 알파질이 유일한 건프라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식으로 건담 프라모델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알파질 상품 중에는 이 메탈릭 제외하면은 그게 유일해요. 그 유일한 상품의 메탈릭 버전 사이드 F 한정판인 거죠. 당시 가격은 1000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 기준으로 봐도 꽤 비싼 가격인데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흐른 거 치고는 500엔밖에 안 오르긴 했네요.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 본체 보기 전에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여러분들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 메탈릭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다시 넣었고요. 뭐 위에 있는 박스 아트야 당연히 박스 아트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로 매뉴얼이었거든요. 근데 가로 매뉴얼이 아니라 세로 매뉴얼로 바뀌었다. 그것도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면도 이제 조립도긴 한데 조립 그림인데 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재밌는 게 열어보면요, 맨 뒤에는 또 그 와중에 사진 새로 넣었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파츠 리스트도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사진 찍어가지고 새로 만든 그런 모습이고요. 매뉴얼 전체적으로 좀 다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재밌는 거는 이 안에 조립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그림은 88년도 상품 그대로입니다. 뭔가 3D 같지가 않죠. 3D라기보다는 약간 손그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 시절 매뉴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경고 문구 같은 거 있었단 말이죠. 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에 맞춰주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글씨 새로 쓰고 영어도 추가했어요. 그림은 옛날 거 그대로임. 아니 이게 너무 정겨운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엔 이런 거 조립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런너에 A, B, C가 없습니다. 제가 언박싱에도 언급을 하지만은 파츠 넘버 1번부터 시작해서 28번 다음에 B 런너가 아니라 30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29번이구나. 29번 다음에 30번으로 시작을 해서 48번으로 끝난 다음에 49번에서 시작을 해서 86번에서 끝나요. 거기에 폴리캡은 심지어 6번 폴리캡. 세상에. 아무튼 요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좀 정겨운 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도 메탈릭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색깔을 좀 다시 하긴 했으나 이 스티커의 배치, 개수, 이거는 그 88년도에도 똑같은 스티커를 썼어요. 이 색깔만 메탈릭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지금 이 스티커 구성이 똑같아요. 신규 파츠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절 향수를 좀 느낄 수가 있었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와중에 정크 파츠 있습니다. 정크 파츠 폴리캡 6번에 B 하나 C 하나가 남더라고요. 나머진 다 사용을 하고요. 이 폴리캡 6 한 자릿수. 와, 이게 또 경이롭네요, 간만에 보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 봐야겠는데 뭐 말이 구성이지 루즈 파츠가 없어요. 사실상 본체와 본체입니다. 스케일에 맞춘 뉴건담이 하나 더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뉴건담 일단 보고 갈까요? 자, 550분의 1 스케일의 뉴건담입니다. 와우! 뭐 대단한 가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550분의 1 스케일, 동일한 알파질의 스케일에 맞춘 뉴건담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뭐 스탠드가 있는 것도 아니라 공중에 띄워놓을 수도 없고 뭐 뉴 하이퍼 바주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반갑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만들어진 550분의 1 스케일이다 라는 게 놀라운 거죠.
뭐 색깔 자체야 따로 뭐 분할도 없어가지고 뭐 알파지 컬러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진짜 있을 건 다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페이스 슬릿 3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눈에다가 안테나도 4개짜리에다가 물론 안테나가 수직으로 서 있긴 합니다. 뭐 사선으로 안 누워 있어요. 거기다가 묘하게 큰 머리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흉부 덕트 디테일, 흉부 한켠에 살짝 파여 있는 이 몰드에다가 스커트도 이렇게 각져 있는 모습, 익숙한 모습에 왼쪽 어깨엔 암으로 마크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몰드로 구현되어 있어요. 파여 있는 암으로 마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 팔에 있는 이런 음각 디테일에다가 어깨 바깥쪽에도 스러스터 디테일도 뭐 디테일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형태 자체는 다 들어가 있고, 다리도 보면은 그 뉴건담 특유의 그 종아리 형태, 볼륨감 이런 것도 다 있고, 발등 디테일에다가 지금 발바닥은 뭐가 없구나. 그래도 왼팔 오른팔 형태 다른 거랑 이 쉴드에도 보면은 유니콘 엠블럼 또 음각으로 파여 있고요. 쉴드 디자인도 이쁘죠? 그죠? 그리고 백팩 보면은 롱 빔사벨 형태부터 버니어의 형태에다가 핀 판넬도 내부 디테일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가만 보면. 그래가지고 접혀져 있는 형태부터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앞쪽도 이거 빼고 보면은 앞쪽도 핀 판넬 형태 다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흐뭇해요. 많이 흐뭇해요. 적어도 팔 들고 내리고 하는 정도의 액션은 가능하기에 이런 느낌으로 두는 건 가능하다. 그리고 빔 라이플도 표현할 건 다 해놨다라는 게 포인트. 자, 다음은 알파질 보도록 합시다. 일단 550분의 1 스케일이지만 꽤 큰 모습이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라인이라던가 특유의 실루엣은 제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절 조형들의 참 놀랍다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이런 건데, 뭐 내부 구조야 뭐 물론 그 시절이기 때문에 좀 부실할 수 있어요. 근데 조형 하나만큼은 이때도 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라인, 쉐입, 곡선, 심지어 충실한 있어야 되는 디테일들, 뭐 그런 것들 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높은 데까지가 22cm입니다. 꽤 크죠? 방금 본 뉴건담 같은 경우는 재보면 핀 판넬까지가 5.5cm쯤 돼요. 머리까지가 4cm네요. 이 시절에도 굉장히 진심 조형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역스베샤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이 시절 조형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무 색이 없는데 다 보여요. 심지어 너무 잘 보여요. 딱 봐도 지금 로우 앵글로 봤을 때 그 알파질 특유의 모노아이 형태가 보이죠. 지금 볼록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모노아이. 그리고 머리 양옆으로 발칸포 몰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안쪽에 파여 있는 게 또 보이죠. 깊게 파여 있죠. 그리고 이마에 이연장 발칸. 이거는 또 자세히 봐야 하는데 머리가 좌우 조립이래 가지고 정가운데 지금 접합선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형상 자체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입의 메가 입자포 같은 경우도 사각형으로, 그리고 테두리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모노아이라서 지금 왼쪽에는 모노아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모노아이가 없는 모습, 이런 것도 포인트겠고, 목의 동력선 역시 디테일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어긋나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디테일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실린더도 옆에서 봤을 땐 목 실린더 형태지만은 정면에서는 그렇게 막 형태가 다 갖춰지진 못했다. 이런 건 좀 그 시절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 거기에 안테나 부분들도 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안테나들은 또 분할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몸통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스티커 하나 사용할 수 있고요. 옆구리 쪽으로 이제 동력선 길게 뒤쪽으로 뻗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와중에 뭐 디테일들은 확실하죠. 동그랗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기본 패널 라인 등등등. 이 몸통 역시 좌우 조립으로 땡기거든요. 근데도 제대로 형상을 갖추고 있다. 어깨 같은 경우도 이게 메탈릭이라 좀 빛 반사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가만 보면 패널 라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해서 뒤쪽까지도 쭉 패널 라인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깨 내부는 아무래도 좀 밋밋하죠.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88년도 프라인데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팔 기믹 자체는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에 팔꿈치 안쪽에 폴리캡 쓰고 있는 거 대놓고 보이기도 하고, 손 같은 경우도 클로 형태의 손 확실하게 그래도 조형이 들어가 있다. 나름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요. 손바닥 안쪽으로 구멍 뚫려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깨 내부에 버니어 파츠 분할되어 있고, 바깥쪽에 유선 사이코 뮤직 메가 입자포 5연장 빈포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와중에 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탈착은 안 되는데 회전 정도 되고, 그리고 아래쪽 3개는 개별 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을 수 있다. 이것도 포인트겠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부분은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뭐 스커트 자체의 기본 디테일 다 잘 들어가 있고, 메탈릭이다 보니까 웰드 라인이 너무 대놓고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스커트가 좀 여기 오른쪽 스커트가 좀 심하게 보이는데, 아까 어깨에서도 웰드 라인이 있긴 했습니다. 이 바깥쪽에 지금 이것도 웰드 라인이기도 하고, 메탈릭이라서 유독 더 눈에 띄는 그런 건 있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 판넬 수납되어 있는 거, 판넬 9개죠. 9개 잘 수납되어 있습니다. 개별 탈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스커트 자체의 디테일은 되게 슴슴한 편, 거기다가 면적은 넓어서 웰드 라인도 크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나 큰 파츠인데도 곡선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좋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스커트 내부에는 랜딩 기어라고 할 수 있는 다리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커트 앞쪽 2개 내부에 하나씩,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도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랜딩 모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도 기믹 하나는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알파질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기본은 한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당하고요. 들춤김에 보면은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 골반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 내부에도 이렇게 버니어가 하나씩 양쪽으로 총 2개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뭐 스커트 내부 디테일은 뭐 거의 없다시피 봐야겠죠, 이거는.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일단 목은 어느 정도 일부 회전이 됩니다. 이게 그래도 안쪽에 폴리캡이랑 축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부 공간이 많진 않으니까 제한적이죠. 그리고 팔은 팔 들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관절 있어요. 그리고 팔 옆으로 들고 내리고 할 수,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이렇게 별도로 또 들었다 내렸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꽤나 액션성이 좀 있고요. 팔꿈치도 돌리는 것도 되고 굽히는 것도 되고 손목도 돌아가고 꺾이기도 하고 꽤나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팔 수납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팔을 안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수납, 손 수납 해가지고 팔 수납하는 기믹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잠깐 봤지만 스커트 가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파츠들을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지금 슈트룸 부스터 같은 경우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슈트룸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 부스터 자체에도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도 됩니다. 거기에 뭐 상체는 앞으로 슬라이드 하고 뒤로 슬라이드도 되고, 뒤쪽 스커트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됩니다. 이게 다 랜딩 모드 때문에 있는 가동들인데, 이따가 랜딩 모드 보면 상당히 멋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머리 커버이자 백팩인 거, 이것도 이중관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형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괜찮죠? 그리고 이 슈트룸 부스터 쪽에 있는 은색도 이것도 스티커거든요. 거대한 라인을 만들어주는 스티커라, 부착할 때는 이제 끝 라인 맞추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리 사이에 있는 구멍에다가 스탠드 가지고 와서 장착을 시켜주면서 바닥에 세워주기만 하면은 오케이. 근데 스탠드 고정성이 막 엄청 좋진 않아서 살짝 휘청휘청합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면 그래도 좀 흔들리긴 한다. 그리고 그 베이스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요, 이렇게 알파질 이름 스티커, 옛날도 이거 있었어요, 스티커가. 그래가지고 꽤나 높게 위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을 보긴 할 텐데 액션이 그렇게 막 다양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슈트룸 부스터, 이 부스터가 있는 쪽에 짧은 거가 있습니다. 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거든요. 이 짧은 쪽이 앞으로 오게 하는 게 정 위치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액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액션이랄까 그냥 구도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뉴건담의 높이를 살짝 올려가지고 뉴건담이 알파즈를 발견했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의 구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참 멋지죠? 이번엔 뉴건담의 높이를 높여서 약간 그 작중의 대사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꼬맹이랑 놀고 있을 시간은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 이런 것도 괜찮죠? 자, 그럼 랜딩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스탠드는 제거를 해주고, 일단 팔은 안쪽으로 돌려서 바깥쪽 접고 팔꿈치 접으면서 손목 안 닿게 잘 넣어주면은 팔 수납이 완료됩니다. 꽤나 괜찮은 기믹이에요. 이렇게 수납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이 상태로도 이제 알파질의 기본 형태라고도 할 수 있죠. 굳이 팔이 나와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슈트룸 부스터 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의 알파질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랜딩 모드 볼 거니까 다리가 필요하죠. 다리가 아니라 부스터 필요하죠. 일단은 머리를 슬쩍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제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안쪽에 관절이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머리를 쓱 덮어줍니다. 안쪽 공간이 충분해요. 살짝 당기면서 이 끝라인, 이 목 위랑 딱 백팩의 끝라인을 맞춰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뒤쪽 공간이 생기면서 스커트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 다리를 내려주고, 이대로 슈트룸 부스터를 뒤로 들어주고, 앞쪽 스커트를 앞으로 벌려준 다음, 이것도 놀라운 건데 앞쪽 다리 실린더 가동. 짜잔. 다리도 이렇게 펴서 발도 벌려주고요.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린더 가동해서 발 펴주고 짠. 자, 이런 식으로 슈트룸 부스터랑 땅이 닿지 않게 적당히 위치 맞춰서 랜딩! 알파질 랜딩 모드의 완성입니다. 그냥 다시 봐도 이게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야, 이거 1988년도에 처음 나온 알파질도 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재밌는 기믹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이드 F 한정판 550분의 1 스케일의 알파질 메탈릭 리뷰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시절 프라를 되게 어린 적에 완전 건프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 만들어봤기 때문에 되게 좀 그 시절 감성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제품 자체에. 뭐랄까 거친 마감이라든가 접합선의 형태라든가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건담 프라모델과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분위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랄까 장점, 단점 이런 거보다는 이제 30년을 넘어 이제 40년이 곧 40년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 그 시절의 건프라는 어땠나, 그런 기념비적인 건프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오히려 품질보다는 감성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걸 사면서 그때 그 느낌, 딱 박스아트부터 딱 사이드 F, 요즘 현대식으로 좀 바뀐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느낌은 좋다 하면서 제가 매뉴얼 내부 보여드리면서 그림이 이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